주말 내내 수도권에 정말 엄청나게 비가 왔습니다. 시간당 최고 1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피해가 속출했는데 지금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맹소영 웨더 커뮤니케이션즈 대표와 날씨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수도권에 상당히 많은 비가 오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수도권에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일단 중부 지역의 본격적인 장맛비가 시작된 거는 이제 지난 토요일이죠. 8월 1일입니다. 그리고 세찬비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지금 오늘 오후 들어서는 좀 비가 거의 오고 있지 않는, 비가 오더라도 약한 비 수준인데요. 이번 장맛비의 특징이 좀 지역적인 격차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강한 비를 집중했던 곳, 특히 이번 장맛비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 지역으로 좀 많이 좀 집중이 됐는데요. 현재는 이 강한 비가 충북 북부 지역, 충청도의 북부 지역으로 집중이 돼 있습니다. 8월 1일 오후 6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 집계 누적 강수량을 살펴보면 안성이 376mm, 그리고 용인이 326mm, 여주 319.5mm, 이천 309mm. 그러니까 경기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 부분 300mm 이상의 비가 기록이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가 상당합니다. 경기도 안성에서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산사태까지 발생했고 수도권 지역의 피해가 상당한데 대표님, 시간당 100mm면은 비가 어느 정도로 온다고 볼 수 있을까요? 폭포수가 쏟아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그렇군요. 이제 기상청에서 한 시간당 1에서 3mm 정도 비가 내릴 때가 이제 좀 비가 조금씩 내린다.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우산이 좀 필요할까라고 느낄 정도고요. 그리고 시간당 5mm 비부터는 야외 활동을 하는데 좀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 한 5mm 정도의 시간당 비가 한 20분만 우산 없이 맞더라도 좀 옷이 젖을 정도의 수준이고요. 그리고 시간당 10mm의 비가 창밖으로 이 빗줄기가 보일 정도, 그리고 바닥에 물이 고일 정도의 비가 한 시간당 10mm. 그리고 시간당 20mm 비부터는 좀 취약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라든지 비 피해가 좀 발생하기 시작하고 시간당 30mm를 폭우의 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당 30mm의 비도 어마어마한 양이고요. 이번에 100mm가 왔으니 정말 그렇죠. 엄청나군요. 50mm의 비는 양동이로 쏟아붓는 건데 100mm면은 거의 폭포수 수준입니다. 수도권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났죠? 맞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경기 지역으로는 호우경보가 지금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지금 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집중호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수도권의 기록적인 폭우로 경기도의 9년 만의 비상 4단계가 발령 중인 상태입니다. 일단 오전 10시 기준이기는 하지만 현재 6명이 이 집중호우 폭우로 인해서 사망을 했고요. 실종자는 수도권과 충북 지역에 1명이 더 늘어서 9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후 들어서 경기도 평택에 공장에 토사가 덮쳐서 3명이 숨지고 1명이 지금 크게 다쳤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이후로 중대본의 집계 결과에 좀 추가가 될 것 같고요. 지금 경기도 지역으로는 293가구, 339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고 산사태와 토사 유출로 70여 건, 그리고 저수지 붕괴 2곳, 주택 침수 112개 동, 농작물 피해 1,043헥타르의 지금 피해 사건이 지금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짧은 시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폭우가 짧은 시간에 집중이 된 건데 이 같은 특징, 이전에는 좀 보지 못했던 것도 같아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올해 지금 수도권도 그렇고 지난 주까지 이어졌던 이 남부지방의 비도 지금 특징 자체가 집중적으로 좀 지역적인 격차가 크다는 거, 결국 집중호우의 특징이 좀 크다는 게 특징인데요. 결국 장마전선은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가 힘겨루기를 하면서 생겨나는 정체 전선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좀 폭넓은 형태로 우리나라 전체에 걸쳐서는 고르게 비를 뿌렸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 장마전선에 집중해서 좀 동서로 넓고 좁은 지역에 집중한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특히 27일까지 남부지방에 집중했던 비가 지금 중부지방의 비와 확연하게 다른 이유는 남부지방의 비는 좀 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과 함께 발달을 했기 때문에 좀 비교적 집중호우의 피해는 있기는 했지만 폭넓은 지역으로 좀 비가 분산돼서 좀 뿌려진 반면에 지금 중부지방의 비는 지금 8월에 치고는 이례적으로 찬 공기가 지금 강하게 버티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장마전선이
남하할 때 좀 더 강한 세력을 좀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찬 공기가 밀어붙일 때 좀 더 세게 발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8월에 좀 우리나라를 강하게 버티고 있는 네. 이 찬 공기로 인해서 장마가 쉽게 끝나지 않고 집중호우의 그 강도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형태. 이게 좀 올해의 장맛비, 중부지방의 장맛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습도가 많이 높아진 상태에서 취약 시간대인 야행성 장마, 좀 밤에 강한 비가 집중이 되고 있다는 것도 이번에 좀 피해를 더 야기시키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왜 비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내리는지, 특히 또 밤에 왜 이렇게 쏟아지는지도 짚어주셨는데, 또 한 가지 보다 보면은 방금 남부와 중부지방의 양상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비, 구름이 어찌됐건 비를 쏟아내고 난 다음에는 날씨가 맑아지는 게 보통인데 지역마다 집중호우가 내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특징이 따로 있는 건가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이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도 내일까지 100에서 많게는 200mm, 이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 보통은 네.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곳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해안가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해안가 지역에서 다량으로 공급되는 수증기의 영향으로 비구름이 좀 크게 발달할 수 있고, 산간 지역 같은 경우는 비구름이 산을 뚫고 지나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산을 넘는 과정에서 네. 상승하는 힘 때문에 발달을 하기도 하지만, 올해의 특징적인 거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의 기온이 6월 같은 경우에는 평년 기온이 무려 10도 이상이나 높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북극 지역이 더운 날씨가 이어지게 되면은 중위권으로 이 북쪽에 가둬져 있어야 될 찬 공기가 새어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장마 전선이 원래는 한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한 7월 말 정도면은 북상에서 한반도에 이제 여름다운 여름, 덥고 습한 여름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지금 장마 전선이 중부지방에 아직까지 8월이 시작된 지금, 그리고 또 10월까지 이제 10일까지도 장마의 끝이 지금 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즉 뭐냐면 장마 전선의 북상을 저지하는 찬 공기의 세력이 이례적으로 강하다는 겁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내려온 북극의 한기와 지금 또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저기압이 만나서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 이것이 또 지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특정 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기도 한다. 이 부분까지 짚어드렸는데, 그런데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중부지방은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데 일기예보를 보다 보면 남부지방은 폭염을 조심하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올 들어서 첫 폭염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 아니 날씨 차이가 너무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저도 이제 10년이 넘게 이제 날씨 상황들을 계속해서 본 사람으로서 좀 요번에 날씨 상태가 좀 의아했던 게, 특히 경북 북부 지역은 호우특보와 동시에 폭염특보가 동시에 발효 중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습도의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앞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북쪽에 찬 공기가 새어나와서 우리나라를 이례적으로 버티고 있다고도 하지만, 이 지구온난화, 즉 전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기온이 이렇게 높게 오르게 되면은 지구가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늘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강하게 비를 발달시키는 요인도 수증기이기도 하지만, 폭염을 좀 이어지게 하는 것도 습도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 습도가 높게 될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이제 땀이 마르면서 몸에 열기가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기 중에 습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땀이 대기 중으로 날아갈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몸이 왜 끈끈하게 느껴지는 이 폭염이 결국에 우리 몸의 열을 더 많이 가둬두는 역할을 상대적으로 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부지방에는 비 피해로 인해서 좀 고생 중이지만, 실제 남부 지역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기온도 높고 습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지금 폭염의 체감 더위가 상당 부분 높다라는 지금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기온뿐 아니라 습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보통 장마는 6월, 7월이면 끝났습니다만 이번엔 이례적으로 8월 장마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50일 넘게 이어지고 있고 뭐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 장마 대표님 언제쯤이면 저희가 끝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이 기상에 대해서 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여쭤보는 말에 참 자신이 없어지는 게 특히 올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우리가 이 과거의 경험을 빗대어서 미래를 예견하는데 대표적인 게 기상청의 통계과학이거든요. 근데 과거의 경험치를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은 이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보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변화되는 속도가 조금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억하시겠죠. 2018년에는 이례적인 폭염이었고요. 2019년에는 정말 기록적인 태풍이었고요.
올해에는 이것들을 떠나서 장마가 또 이렇게 기록적일지 아무도 상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6월 24일에 장마가 시작이 돼서 7월 25일까지, 그러니까 한 32일 정도 장마가 이어지는 게 보통이고요. 32일 동안에도 비가 오는 날은 17일. 그리고 오히려 장마 기간 동안에 비가 내리는 총량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고르게 나눠서 내리는 게 과거의 장마의 패턴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집중적으로 내리는데 올해는 좀 특이사항이 이 기간까지 좀 길어진다는 거죠. 과거에 2013년에 중부지방에 49일이 기록되어 있는 최장의 장마 기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상청에서는 8월 3일 정도 중부지방의 장마가 끝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가 뭐 태풍의 북상과 여러 가지 주변 기압 배치에 따라서 8월 10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네. 또 지금은 8월 10일을 넘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8월 11일까지 중부지방에 장마가 계속된다라고 하면 이 역대급의 긴 장마였던 49일이 똑같이 기록이 되는 거고요. 11일이 넘긴다라고 하면 최장한 50일까지 정말 지금까지 관측 이래 가장 길었던 장마가 되는데 특히 이번에 좀 장마가 길어졌을 때 저는 조금 더 두드러지게 보는 특징이 과거에 49일 정도 이어진 장마는 조금 일찍 시작해서 그래도 한 8월 5일 전에는 네. 끝났거든요. 근데 이번 장마는 긴 것도 긴 거지만 이렇게 8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장마의 패턴도 좀 앞으로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8월에 비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덥고 습한 공기가 어느 정도 덮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집중호우를 유발할 기상 요소들이 많아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다음 주 중반까지는 장마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특히 8월 장마이기 때문에 집중호우는 계속해서 대비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태풍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호 태풍 하구핏이 지금 북상 중인데 자, 수도권에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일단 뭐 이 많은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태풍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좀 그러니까요. 두려움이 많이 네. 커지는데요. 실제 태풍은 이제 7월부터 9월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는 하지만 직접적인 영향권에 드는 태풍들은 보통 이제 위협적인 태풍은 9월 태풍입니다. 보통 이제 대한해협적을 통과하면서 태풍의 위험 반원인 이 오른쪽에 위치한 지역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좀 주게 되는데 보통 이맘때 발생하는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넘기 때문에 중국 지역에 북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네. 우리나라에 진입을 한다라고 해도 서해 먼바다 쪽에 좀 머무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조금은 우려스러운 것이 지금 어젯밤에 소멸이 되기는 했지만 3호 태풍 신라콘, 그 다음에 4호 태풍 지금 태풍도 이제 내일 오후면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소멸할 것으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태풍으로서의 위력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지 사실 저기압치고는 강한 저기압이거든요. 그 말은 즉 이 태풍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량의 열기와 수증기가 네. 우리나라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이 장마 전선을 더욱더 강하게 발달시킬 여지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의 태풍이 온전한 기압 배치 안정성을 찾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아직 종료 시점을 지금 찾기 힘든 이 장마 전선에 네. 좀 더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중국으로 뭐 갈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우리나라에도 수증기 등등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 많은 비를 유발할 수 있다. 이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뭐 대표님 아시겠지만 태풍이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월, 10월까지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지금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태풍이 발생해서 올라올 경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됩니까? 태풍도 마찬가지로 지금 너무나도 위력이 강한 태풍들로 지난해 많은 태풍들 그렇군요. 겪으면서 많이 느꼈겠지만 네. 일단은 지금 여름철에 거의 뭐 이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1년에 내려야 될 비의 절반이 내렸고 지금 제주도의 경우에는 여름 한철 동안 1년에 내려야 될 비가 산간 지역에 이미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이미 지금 전국적으로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산사태나 붕괴 우려가 굉장히 높은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마가 지나고 나면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 때 좀 전체적으로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장 지금 태풍보다는 8월 10일 그리고 다다음 주까지 지금 서울 경기 지역으로는 비 예보가 잡혀 있거든요. 근데 비 예보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이 기간 내내 비가 내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오늘 오후처럼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는 좀 주변 지역에 막힌 구역들은 없는지 좀 무리하지 않는 선안에서 좀 주변 지역을 점검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폭우
폭우가 예상될 때에는 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로 기상 정보를 좀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좀 피해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복구에 대한 어떤 대비에 대한 그 이제 구조를 바로바로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응급약품과 손전등, 식수, 식량, 비상식량 등 좀 이런 휴대용 어떤 비상용품들을 네. 좀 미리미리 사전에 좀 구비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틈틈이 정비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 부분까지 짚어드렸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